한 주간의 민심을 들여다봅니다. 쇼미더민심. 자, 오늘도 박영식 시사 정치 에디터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60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60만입니다. 월급이 60만 원이 아, 또 됐어요? 왜 그러십니까? 왜 60만이면 줄어든 거 아닙니까? 60만 명 구독자. 줄어든 거예요? 아니요, 저 구독자 60만. 아, 구독자가? 60만. 야, 이거 또 유머스럽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네, 세상 물정을 잘 모르. 네, 맞습니다. 자, 60만 구독자 지금 된 상황이고 많이 감사드립니다. 자,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2주에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 격주로 토마토 조사 또 한 주는 다른 여론조사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번 주는 토마토 조사로 진행이 됩니다. 개요 조금 설명드리면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21일, 22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의 성인 남녀 12명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무선전화 방식이고요. 응답률이 2.5%로 집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정운영 평가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론조사 응답층에게 던져봤는데 네. 일단 잘못하고 있다가 77.1%이고요. 와. 그중에 매우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보면 67.6%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 이제 코어층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반면에 잘하고 있다라는 비율은 20.6%였습니다. 네. 토마토 조사 이후에 역시 최저치로 지금 떨어져 있고요. 다른 이번 주에 나왔던 월요일 리얼미터 조사가 24.1%의 긍정, 부정이 72.3%. 이것도 리얼미터에서 집권 후 최저치고요. 네. 그리고 한길 리서치 조사 결과도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면 여긴 22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24.4%가 긍정, 부정이 73.8%여서 뉴스토마토, 리얼미터, 한길 리서치까지 다 역대 최저치의 긍정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다만 오늘 뉴스토마토의 그 표집 정치 성향을 보니까요, 진보가 조금 더 많습니다. 345명이고 보수가 257명, 중도가 410명으로 조사가 됐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려서 네. 전체적인 아무튼 흐름이 뭐 대통령에게는 뭐 부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상황상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부정평가 높은 것 같고요. 곧 있을 갤럽도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토마토는 조사 이후로 최저입니다. 20%. 그러니까 20% 벽이 유지가 될까요? 이게 더 관심인 것 같아요. 저는 유지 안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죠? 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네.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지금 소위 말하는 뭐 이 구분상 네. 진보층 뭐 이런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가능성은 뭐 제로인 것이고 앞으로도 좀 그렇겠죠. 네. 중도층도 이제는 거의 이제 희망을 놓아버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면은 보수 지지층을 이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보수 지지층의 지지층을 이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인데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집권 세력이 이 보수 지지층이라도 끌고 가자. 보통은 이런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어쨌든 임기 반환점을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11월 지나면 11월 달이죠. 그렇죠. 11월 달.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되면은 그러면 뭐 추가로 이렇게 지지율을 이렇게 중도로 점프를 시킬 만한 그러한 계기를 찾기는 더욱더 어려워지기 마련이에요.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되면은 슬슬 이제는 이 권력의 어떤 힘이라는 것은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지킬 것을 좀 수비적인 자세로 가자 이러기 마련인 건데 네. 근데 윤석열 정권의 특징은 뭐냐면 이 보수 지지층이라도 끌고 가자라고 하는 태도조차도 지금 없다. 그게 특징입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1일에 있던 일은 21일 날 물론 이제 요게 그래서 반만 지금 적용된 건데 21일 날 이 오후에 4시 50분에 한동훈 대표를 불러가지고 대답.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제 대통령실에서 뿌린 사진을 보면은 많이들 이미 보셨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웃는 사진이 거의 1개 정도밖에 없어요. 안 웃어요. 네. 인상이 지금 무서워요. 네. 너무 무섭습니다. 네. 그 사진은 예. 대부분 이렇게 뭐 지금 나와 있죠. 저 윤석열 대통령 표정을 보십시오. 잡아먹겠어요. 저 앞에 있는 저 물잔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그렇죠.
물잔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하긴 하지만 네. 그렇죠. 뿌릴 예. 수도 있고 던질 수도 있는 그러한 표정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도 저 사진도 보면은 굉장히 쏘아보는 듯한 표정. 그리고 아무튼 이게 뭐 전혀 어떤 의지가 없어요. 어떤 의지가 없는 거냐?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중도층의 지지라도 확보해 볼까 하는 그리고 보수층의 결집을 좀 모색해 볼까 하는 이런 의지가 아니라 어떤 의지가 보이냐면 이 만남이라는 거는 반드시 한동훈 대표를 혼내주겠다. 이거 하나만의 목적이 실려 있는 그런 모임으로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예. 21일까지 응답한 분들은 뭐 어떤 응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2일 날부터 응답한 분들은 보수층의 경우에는 상당한 실망을 가지고 응답을 안 했거나 그래서 응답률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응답을 안 했거나 응답을 하더라도 이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네. 그럼 만약에 이후에 예를 들면 이후 기간 동안에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경향이 더욱더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 더 이 빠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미디어 토마토의 여론조사는 지금 20% 걸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내려갈 있다. 가능성이 매우 그러면 높다. 20%가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뭐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보수 지지층조차 고려하지 않은 행보라고 일단 말씀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건 뭐 워낙에 내부 지지도가 단속이 안 되면 외부에 적을 두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이슈에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뭐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뭔가 어떤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조치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결집하거나 그러니까 이완된 보수층을 좀 결집하거나 결속하는 조치는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또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보수층이 오랜 기간 어떤 지도자를 좋아해 왔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스트롱맨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는 보수 지도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탄핵 정국에 이제 예를 들면 대국민 사과를 한다든지 개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지도가 빠지기 마련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악순환인 것은 국정기조의 변화라든지 어떤 국민을 향한 진솔한 모습 이런 것들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낮고 여전히 강한 대통령 예. 외부에든 뭐 내부에든 강한 그 대통령 내용이 이런 것 같아요. 돌을 던지면 맞고 가겠다. 정말 돌을 던지면 이게 맞고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비난을 하더라도 그대로 가겠다. 이런 발언으로 봐야 돼.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근데 이게 예. 맞으면 돼요, 그거를? TPO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는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절에 가서 범어사 가서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반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발하고 있는 쪽이 네. 가령 야당이거나 뭐 시민단체거나 또는 뭐 노조거나 뭐 이런 대상들이면 또는 뭐 네. 북한이거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미국 일본이다 뭐 외국들이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이 뭐 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맞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거는 지금 한동훈 대표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한동훈인지 뭐 또 국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야당인지. 근데 일단은 우리가 여의도로 좁혀서 네.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대표지 않습니까? 네. 보수층이 볼 때는 이게 훨씬 더 크게 보일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우크라이나 상황이나 북한과의 어떤 북한의 무인기가 지금 발견됐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거나 네. 이런 것들이 보수층의 어떤 생각의 어떤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제 또 야당과의 관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은 게 야당이 특검을 얘기하고 하는데 여당이 내부 총질을 한동훈 대표가 해가지고 내부 총질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탄핵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특검에 내부 호응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권의 위기를 자초하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얘기를 하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네. 내가 인사도 똑바로 하고 김건희 여사도 큰 잘못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정도로 큰 잘못 없는데 나는 다 똑바로 하고 있는데 내부 총질하고 이래가지고 음해를 막 당내에서도 하고 있지만 네. 나는 꿋꿋하게 가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가 적어도 이 보수층의 그래도 절반 이상은 공감할 정도의 어떤 그런 맥락이 있어야 이게 그래도 외부의 적이 있는데 말이야 뭐 이런 맥락이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수층 눈에 제가 크게 보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수층 눈에
아닌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는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게 상당히 지금 이런 문제의식들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네. 보수 언론에도 지금 반발이 굉장히 많이 표현되고 있다. 이 말씀은 그죠. 예, 여러분들이 아마도 드렸을 것 같고 이그노벨상 주잖아요 지금 네.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아니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뭔가 바로잡아 보자는 충언을 하는데 더군다나 과거에 이준석 대표하고 관계하고는 또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부터 키운 사람이고 그 가깝다는 사람이고 완전히 이너서클에 속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하는 충언까지도 못 받아들이는 거냐 이런 이제 인식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T표가 안 맞는 어떤 행보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할수록 보수층의 균열은 커질 수밖에 더 없어서 나빠진다. 그래서 기반이 무너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이는 어제 거예요. 뭐 댓글이라는 네. 게 살펴보면은 댓글이 뭐 민심을 전체로 다 네. 반영하는 건 아닌데 이 돌 들고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라는 기사 대부분에 그러면 내가 돌 들고 용산을 갈까요? 이제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고 실제 저희 지금 구독자 분들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온라인 커뮤니티도 워낙에 시끌시끌하다 보니까 동아일보 오늘 칼럼 제목이 이렇습니다. 방향은 맞는 건지 대통령이 가시는 길이 방향은 맞는 건지 길은 있는 건지라는 이제 칼럼 제목이어서 아무튼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발언에 대해서 이제 비판과 네. 비난이 함께 일단 서려 있는 것이고 이거는 뭐 어쨌든 바꾸지 않고 뭐 뚜벅뚜벅 가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무튼 돌 맞으면 예, 안 아프겠죠. 됩니다. 아프죠. 아플 겁니다, 많이. 그리고 그래 맞으면 안 돼요. 네. 맞으면 큰일 나고. 자, 최근 정치권에 오빠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 뉴스토마 조사에서 이 오빠 이거 조사를 좀 해봤어요.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가 나눴던 메시지, 오빠가 누군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야 이런 조사는 뉴스토마토만 가능한 것 같은데 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예, 요 여론조사는 아마 오늘 그 타 언론에서 많이 또 이제 받아 쓰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그 오빠 바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에 등장하는 그 오빠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70.4%였고요. 네.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다. 라고 이제 응답하신 분들이 13.1%, 네. 그리고 뭐 잘 모르겠다가 이제 16%인데 이 재밌는 것은 70세 이상 네. 그리고 보수층 쪽에서는 잘 모름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대목이 일단 눈에 띄고 국민의힘 지지층 국정평가 긍정층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아니냐라는 답변이 전체의 40%를 넘었다. 그러니까 13.1%라고 응답한 예. 분들이 친오빠라고 답변하면서 40%가 넘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다수가 70%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의 40.3%가 친오빠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도 지지율대로 가는 겁니까? 지지하는 대로? 그러니까 요 사안에 대해서 이제 그 정파적으로 네.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편,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예. 그게 우리 편 대답이다. 우리 편 대답이 맞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40.3%다. 40.3%. 뒤집어 얘기하면 나머지는 이제 그 정파적 해석도 안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는 측면들이. 많이 따르죠. 한 80%씩 따르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방침이 같으면? 우리 편 방침이 이건데 우리 편 방침이 친오빠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데 그걸 안 따라가고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뒤집어서 이 여론조사에서는 한번 그것도 물어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이다라고 답한 분들한테 네. 한번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한번 물어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더 했어야 된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경우에는 그러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김건희 여사 친오빠가 야당이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네. 대선 과정에 이런저런 또 개입을 했을 수도 있고 이준석 얘기를 왜 합니까? 대표 얘기를. 그렇죠. 그리고 이런저런 개입을 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또 대선 이후에도 또 어떤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상상의 나래를 또 펼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을 또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각심을 지지층이 갖고 있는지 예.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지난 21일이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면담이 있었는데 그 전에 한동훈 대표가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뭐 인적 라인 개선, 대외 활동 중단, 그리고 의혹 규명에 적극 협조. 요구를 했는데 뭐 그 사실 그 관철은 거의 안 된 것 같습니다. 요구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 요구 들어야 될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지 요것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 토마토에만 가능합니다. 예. 요거 조사 결과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조사나 두 네. 번째 조사나 세 번째 조사나 아무래도 현재 이제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하시는 분들이 답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질문들처럼 그렇죠.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서 아무래도 예, 아까 예. 초반에 저희가 분석해 드릴 때 그 응답을 아예 포기하신 층이 있지 않겠느냐 보수층 그렇죠. 중에 이제 그거를 네. 이제 전제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가 78.2%입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을 많네요. 차지하고 있고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13.8%, 여기 잘 모름이 8.1%인데 이거는 이제 지역 통합과 세대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모든 연령, 모든 지역, 모든 성향, 정당 지지층,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답변이 이 조사에서 어쨌든 우세했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두 번째 조사와 약간 유사한데 70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성향 응답자에서는 전체 의견에 일단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정평가 긍정층에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 또 미만이었다고 해서 아무튼 뭐 요 질문에 대해서는 뭐 대다수가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이 해석도 비슷하게 하면 됩니까? 지금 보수층의 10명 중에 6명도 받아들이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난번 저 앞에 그 40% 정도 하고 해석이 비슷하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게 이 정도 이제 나온다는 거고 보수층에서도 상당히 높은 그렇죠. 비율이 나온다라는 것은 네. 한동훈 대표의 해법에 대해서 즉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해법이라는 거는 김건희 여사에 다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라인 정리해라.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선언해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이 의혹을 규명하는 거에 대해서 협조해달라. 그러니까 다 김건희 여사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건데 그 네. 얘기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보수층조차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큼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뭔가 해결하고 해소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뭔가 이렇게 고언을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13.8%가 있는데 예, 93.8%.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만의 사실은 고정 팬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진성 지지자들. 그렇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렇죠. 순수한 윤석열 아. 대통령의 지지층이 13.8%를 여기 잡힌 건데 아. 근데 이제 유념하셔야 될 거는 이 조사는 네. 표본 오차 95%의 신뢰 수준, 95% 신뢰 수준에 네.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의 표본 오차가 있다는 거. 그렇죠. 요거까지 감안하면은 예. 13.8%로 나왔지만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이제 있는 거고 그래서 10% 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네. 요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다. 지금 상황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제끼고 나는 돌을 맞든지 말든지 가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있어서는 보수층의 무슨 뭐 결집이라든지 또는 그 예를 들면 특검 문제에 있어서 과연 야당의 위헌적인 그러한 특검을 뭐 우리 의원들이 뭐 받겠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그런 태도라든지 이런 거는 유지 불가능한 건데 불가능하다. 그걸 계속 고집하는 그러한 태도의 어떤 그러한 그런 나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김건희 여사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의지밖에 더 그래서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성적인 상황인지 또 의문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성으로 정적 판단하는 건지 또 특검법 이제 앞으로 또 다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지금 이 정도 여론이면 국민의힘 의원도 계속 그렇게 대통령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특검법의 통과 여부는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저는 뭐 지금 친한계 분위기를 어제 오늘 읽어봤을 때는 뭐 당연히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돼선 재표결했을 때 이탈표가 6표 이상 더 나와가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네. 저는 일단 여야 회담이 지금 이제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당대표 회담.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이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데 그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특검법에 대한 합의다. 이제 이런 전망인데 저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친한계가 특검법에 대한 통과를 마치 어떤 야당과의 야합 그리고 이재명의 당선 정권을 내어준다. 트라우마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그 특검법을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손을 잡고 동시에 합의를 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친한계 의원들조차도 내부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의원 개개인들에게 맡겨서 무기명 투표를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6표 이상의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더 우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아마 공식적으로는 기자들 앞에서 얘기했던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법,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은 잘못됐다라는 입장을 지금 한동훈 대표도 역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감 얘기를 하죠. 뭐 지금. 특별감찰관이 지금 할 수 있는 최대치인 것이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통과에 대한 여부는 저는 아직 미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특별 감찰관조차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반대하는 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야 다 반대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는 밥을 같이 안 먹어주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따로 불러서 밥을 먹는 사이 아닙니까? 만찬을 했어요. 그러면은 같이. 겉으로는 용산에서 여야 합의에 오면은 특별감찰관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마음은 어디에 쏠려 있는 겁니까? 이거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랑 같이 엮어가지고 통과시켜주지 마. 특별감찰관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마저도 그러면은 안 받겠다 그러면은 명분이라는 거는 계속 어디에 쏠리는 겁니까? 특검으로 가야지 이게 별 수 있냐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특별감찰관이라는 거는 물론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유용한 측면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특검을 통해서 사실 뭐 특검에 여러 가지를 다 넣어놨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우리가 사실은 이걸 통해서 규명해야 될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부터 사실 시작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 긴 기간을 통해서 검찰이 끝내 불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검찰이 제대로 처분을 안 했다라는 논리가 이제 성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특검으로 이제 해야 특검으로 수해야지 뭐 별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특별감찰관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뭐 특별감찰관이 이제 와가지고 이 비위를 조사할 것도 아니잖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논점이 이제 좀 뒤틀리는 문제가 있고 이 특검과 관련돼서는 이탈표가 나올 거냐의 문제는 이게 매직 넘버가 8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작은 숫자라는 데서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생각하는 게 8명밖에 안 된다. 오늘 신문들을 쭉 보면은 친한계가 몇 명이고 친윤이 몇 명이냐를 세무를 다 해놨어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친한계는 한 20명에서 많이 잡으면 30명 정도 된다는 게 공통적인 분석인데 네. 친윤이 얼마나 되느냐 신문마다 분석이 달라요. 20명밖에 안 된다라는 신문이 있고 범친윤까지 크게 잡으면 한 60명까지 된다라는 신문도 있는데 근데 결국은 친한이랑 친윤이랑 합치면 거의 80명 요 정도 수준이라는 네. 거 아닙니까? 남는 게 그러면 이 셈이 안 되는 이 숫자가 20명에서 네. 그래도 크게 잡으면 20명에서 거의 한 60명까지도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매직 넘버 8이라는 데까지 요 20명에서 한 크게 막 30명, 40명까지 가는 요 그룹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요 매직 넘버 8을 채운다라는 시나리오가 불가능할 거냐? 이거는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죠. 사실은 여론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그리고 협상구도를 안 만들어지는 협상구도를 어떻게 억지로 만드느냐. 네. 이런 거에 달린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딜이 안 되더라도 우발적인 이탈표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또 정치력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런 걸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런 거죠. 자,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 조사에서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누가 주도권을 갖고 국정 운영을 이끌어 가야 되느냐. 그 질문을 드려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냐 한동훈 대표냐. 이 국정 운영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참 놀랍네요. 국정 운영을 주도하는 이제 그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일단 설문지에 넣은 거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이 33%였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 운영을 이끌어 가야 된다가 30%였습니다. 3%의 차이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네. 다만 제일 높은 비율은 잘 모르겠다. 아, 윤 이것도 대통령인지 충격적입니다. 한동훈 대표인지 모르겠다도 충격적이고 이렇게 대통령하고 여당 힘없는 여당 대표하고 거의 퍼센트 같다는 것도 참 그렇죠. 그러니까 놀랍네요. 이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첨예하다라는 게 일단 포인트고 1대1대1이 그렇죠. 1대1대1인데 잘 모름이 제일 높다라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자면 대통령과 그리고 여당 대표 모두 뭐랄까 지금 현재 국정 운영의 주도권 자체를 어느 누구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주도권이 없는 지금 상황이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상당히 답답한 상황 같아요. 모르겠다가 가장 많고 여당하고 여당 대표랑 대통령이 거의 같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인가요?
국민의 이게 생각인가요?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아무리 야당이더라도 네. 야당에 처지에 있더라도 국정운영 누가 이끌어가야 되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대통령 얘기해야죠. 보통은 대통령이라고 답을 합니다. 다 그렇죠. 다. 근데 제가 다. 볼 때 이 조사는 뭐 하나하나 추적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좀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모르겠다라고 하는 답변한 비율이 큰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예. 그만큼 이제 신뢰를 못 하겠다. 이 집권 세력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동훈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다 네. 똑같다. 그 반감이 상당히 큰 것 같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이 이끈다고 하죠. 웬만하면. 당연하죠. 네. 근데 반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한 것 같고 여기서 또 특이한 거는 근데 그러면 집권 세력의 경우에는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누가 국정 운영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저 질문을 한 것도 사실은 불충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100% 대통령이라고 해야죠. 그래야죠, 통상은. 근데 거의 둘로 쪼개진 거거든요, 지금. 이것도 참 거의 놀랍네요. 반반 쪼개진 거거든요. 놀랍네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더 웃긴 거죠. 웃기다고 하면 좀 그렇고 그게 더 어떤 그 핵심 포인트인 건데 네. 보수층에서도 그러니까 보수층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보수층이 분열하는 어떤 포인트로 이번에 회동의 성격이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네. 지금 딱 그런 모양새이지 않습니까?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두고도 한편에서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지 한편에서는 아니야 차라리 이제부터는 한동훈 대표가 좀 치고 나가면서 주도권을 발휘했으면 좋겠어. 이 정도 답변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앞으로도 윤한 충돌은 지금 계속될 분위기 아닙니까? 계속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시작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지금 머리끄댕이 한번 잡고 싸워보겠다는 분위기 아닙니까? 예.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균열은 계속 벌어질 거거든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조사예요. 일단 머리끄댕이는 예. 머리가 될지 뭐 다른 뭐가 게 될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여론조사 문항을 이렇게 좀 바꾸면은 네. 좀 더 화제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김민하 평론가께서 앞선 문항에서 해주셔가지고요. 네. 요 질문도 살짝 바꿔보면 이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조사는 국정 운영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이끌어가야 생각하십니까? 이건 될 당위성의 사람. 문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만약에 이제 김건희 여사를 같이 끼워 넣었다고 아. 한다면 이거는 좀 조사 응답 비율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김건희 여사 부분은. 하나 있고 네. 이거 이제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고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하면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 잘 모름 이렇게 네 가지로 하면 이거 대답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야, 근데 그 질문을 하여튼 뉴토마토 오늘 질문들 예리하고 한데 자 마지막으로 자 정당별 지지율도 살펴봤는데요.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 있는지 물어봤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예, 그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건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왜 그분을 넣지 않았느냐라고 계속 이제 성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예, 마시고요.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정당 지지도는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전 주 조사보다 더 벌어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50.4%의 선호 정당으로 꼽혔고요. 국민의힘이 22.4%, 조국혁신당이 8.8%, 개혁신당이 3.8%, 진보당이 1.5%, 지지하는 정당 없음도 9.4%로 나왔고 그 외에 다른 정당 2.8%, 잘 모르겠다가 0.9%로 나왔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엄청 게 벌어졌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50대 20이면 거의 최고로 벌어진 것 같고 조국 혁신당까지 합치면 야당을 지지하는 게 60%가 정도가 가까워집니다. 이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현재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반대로 최저치를 찍은 게 찍고 됐습니다. 있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같이 커플링되는 현상 같기도 하고 문제는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면 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거는 뭐 절대적인 숫자와 격차도 뭐 중요하겠지만 네. 이게 아무래도 뭐 하우스 이펙트라든지 뭐 이제 응답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표집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추세를 봐야 근데 되는데. 추세를 보면 뚜렷합니다. 민주당은 상승세고 국민의힘 하락세라는 게 굉장히 저 뚜렷해요. 도표 보십시오. 네. 저게 쫙 벌어집니다. 그렇죠. 이 뚜렷하다라는 거를 봐서 추세를 봐도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하고 국민의힘의 이 정당 지지율이 동반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지도층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동반하락하고 있는 문제를. 그러니까요. 그러려면은 동반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렇게 난리인데 이거를 국민의힘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고 이게 뭐냐라고 하고 있는 보수층의 실망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네. 하는 진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라고 했더니
뭐 이런다 싸워버리고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 맞겠다 이 이런 해결이 안 되기 느낌. 때문에 이런 현상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뭐 특별한 어떤 조치를 하거나 뭐 어떤 방향을 잡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당정 간의 갈등이나 또 이제 인물로 보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너무 극심하고 이게 어떤 뭐랄까 잔잔한 물결같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어제 네. 상황을 보면 거의 뭐 에스컬레이션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분열되고 반목과 갈등이 더 심해진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트렌드는 더 이어지거나 더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댓글에 그 국정 운영을 누가 하고 있느냐 그 질문 좀 해봐라 계속 나오네. 김건희 여사 상당한 어떤 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건 안 합니다. 네. 혹시나 뭐 탈 수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면 아마 이제 예. 굉장히 좀 안 돼요. 예,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자, 박익시 에디터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